안녕하세요. 오늘의 DMC 양준모입니다. 새 사무실에서 푸통푸통 촬영을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이렇게 크게 바뀌잖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광고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MF 때는 대기업 사내벤처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그때는 회사를 하고 있었죠. 통신사나 이런 쪽에 모바일 시스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쪽이 있었어요. IMF 때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사내벤처 팀장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쪽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랬냐면은 주로 SKT나 KT 쪽에 그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잡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6개월 동안은 신규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마침 또 피처폰 시대에서 아이폰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일회적인 어떤 변화 또는 어떤 아이디어 상품 정도로만 치부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변화를 앞으로 지속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못했고 과감하게 진입을 못했죠. 97년 IMF 때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거인이 탄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금융위기 때는 또 어땠어요?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애플도 떴지만 삼성전자도 뜨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그다음에 카카오나 이런 새로운 또 비즈니스가 창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또 다른 사업 기회가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사업 방식 플러스 변화되는 사업 방식과 접목된 형태로 어떤 사업 모델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 저도 이렇게 크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정상화 될 거다, 다른 나라도 이 부분 해소를 할 거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정도 크기는 아니었으니까. 광고 에드텍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1997년하고 2008년의 위기 상황에서는 국지적인 위기였어요. 우리나라나 또는 특정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위기였고, 다른 나라들은 상태가 괜찮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던 모습하고 앞으로의 경제활동의 모습은 많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는 모델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모델 자체가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직접 광고를 수주하거나 운영하는 DSP 사이드도 있지만 익스체인지 사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광고주 산업군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오토 중심의 어떤 그 광고주들도 꽤 많았었는데 온오프라인을 겸하는 이런 쪽은 아무래도 광고주가 많이 급감을 했고, 반면에 커머스나 게임이 상당히 그 광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리테일이나 커머스는 당연히 모바일 커머스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쿠팡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점점 네이버도 이쪽 사이드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도 어떤 형태든 간에 커머스 사업에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도 7개 계열사를 모아서 롯데온이라고 런칭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강화를 할 거고, 신세계 SSG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UMF나 팀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역시 이런 코로나 그 사태 때문에 점차 매출이나 거래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주 사이드에서 그 모바일 커머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리테일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리테일도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한다 또는 스마트폰을 배통을 한다, 이런 것들은 특정 매장에 방문하는 형태의 온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모델이었는데 오히려 그 오프라인 비중이 더 컸죠.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이, 특히나 모바일 채널이 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새로 진입하는 모바일 광고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광고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야겠죠. 플랫폼 회사도 있고 대행 에이전시나 광고주 사이드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많은 업체들이 재택근무들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그 성과가 좋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용 측면에서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동을 통한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줄어드는 비용을 가지고 결국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궁극적인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장이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업무 환경 자체가 비대면이고 그 다음에 재택이라든가 리모트 워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 비즈니스에서도 업무하는 방식을 언택트 비대면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래머틱 쪽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이게 결국은 CRM 비즈니스가 DMP 같은 프로그래머틱의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CRM은 뭐랑 연결돼 있어요? 또 이게 ERP랑 연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사실은 비대면에다가 그 자동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의 자동화, 자금 관리의 자동화, 영업의 자동화, 광고의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별도의 모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합쳐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머틱 광고를 얘기하면은 항상 DSP, DMP, SSP, 애드익스체인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어디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이게 점점 이렇게 합쳐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원래 광고 플랫폼이 아니었던 비즈니스랑 합해지고 이런 와중에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할 거예요. 기존의 기업이나 또는 광고를 집행하고자 했던 어떤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언택트 플랫폼이나 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합쳐진다는 거죠.